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이번 26일차 24강 내용은 강수 강의 러닝 타임이 아주 짧아서 여러분들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본래 우리의 복습 진도표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했었던 문제는 179번 리더십까지였습니다. 근데 양이 좀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 진행하게 되는 조직관리론과 인적 자원의 관리, 인사행정 기초 파트가 좀 양이 적어서요. 거기에 붙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리더십만 우리가 다음 강으로 넘겼습니다. 혹시라도 현장 수업 안 들으시고 온라인 수업 안 들으시고 복습 스터디만 진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진도표의 내용과 좀 달라서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당황하실 필요 없다는 거 우리 그거 그대로 다 다음 시간에 진행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너무 짧아요. 아주 짧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4번.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분류에 따르면 강압적 권력은 공포에 기반을 두죠. 하지만 카리스마적 개념은 중거적 권력에 해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거 X고요. 프렌치와 레이븐의 권력 유형 중에 상징을 통한 권력 유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45번이 현재 틀린 선지가 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146번 갑니다. 행태주의는 아시겠지만 갈등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직 발전에 갈등을 부정적으로 본 거는 아니지만 갈등이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호작용론적 관점처럼 갈등을 긍정적으로 봤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146번. 그래서 X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죠. 자, 147번입니다. 현대적 접근 방식은 상호작용론적인 관점은 갈등을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갈등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그러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의 촉발, 문제 해결력 개선 이런 것들이 순기능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됩니다. 149번. 토마스가 은근 선지에서 나와요. 토마스의 갈등 관리 방식 중에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경쟁하고 협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쟁은 나의 의견은 고집하되 남의 의견은 희생시키는 전략이죠. 권력이나 위협을 통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방식인데 무조건 나쁜 방식이라고 얘기하진 않고요. 정말 구성원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할 때 업무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경쟁이라는 갈등 관리의 방식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갈등 관리 방안 중 협동은 당사자들이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양보 안 하고요. 양쪽 모두의 입장을 다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양보해서 갈등을 적당히 해결하는 건 오히려 타협이고요. 협동은 거의 불가능하지는 하지만 모두의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둘 다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갈등 관리 방안입니다. 그래서 150번 X예요. 151번. 진행 단계별로 분류될 때 지각된 갈등은 이미 갈등이 외부적으로 촉발이 됐습니다. 인지된 갈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보통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을 의미하는 건 지각된 갈등이 아니라 잠재적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1번, 요거는 X가 되고요.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는 행정 조직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입니다. 153번,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대안 간 비교 결과 어떤 것이 최선의 결과인지 알 수 없어서 개인적인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거는 비비교성에 의한 갈등입니다. 공식적인 의사 전달은요, 조정이나 통제가 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아니요. 조정과 통제는 오히려요, 비공식적인 의사 전달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죠. 오히려 공식적인 의사 전달은 조정이나 통제가 좀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적인 회의, 시기적인 조절을 하면 보통 갈등이 발생하는 정보의 전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정보량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기적인 회의 등의 시기적 조절을 통해서 만약에 정보의 량을 표준화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과부하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155번은 맞는 선지예요. 자, 156번입니다. 조직이 성숙 및 쇠퇴 단계에 이르면 조직 문화는 조직의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자, 맞습니다. 틀린 선지죠. 네, 틀린 선지죠. 왜냐면 조직이 성숙되고 쇠퇴할 수 있다는 건 이미 기존의 조직 문화가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우리 고인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기존에 있던 조직 문화가 혁신을 촉진시키는데 오히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성숙되거나 쇠퇴되는 단계에 이르면 조직이 처음 설립됐을 때는 굉장히 조직의 목표를 설정해주는 끈끈한 역할을 하는데 조직의 혁신을
져야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56번 X입니다. 자, 권력거리라는 건 아시겠지만 조직 내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것, 보통 권위주의 사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내용들이고요. 권력거리가 크다면 그래서 권력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158번 홉스테드가 문화 차원의 근거로 한국 문화를 설명합니다. 한국 문화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의 근거를 두고 있는 문화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X입니다. 조직 목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체감,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부여해 줄 수 있죠. 구성원들이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게 되면서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면 이게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159번 현재 맞는 선지가 돼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조직 문화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 행태로는 이제 리더십 하나 남았어요. 그거 하나 하고 조직 관리론 하고 그다음 인사행정의 기초 여기까지가 우리가 네. 금요일, 내일 수업에서 나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지금 진행했었던 여기까지의 내용들, 저희 입 4강까지의 내용들 잘 마무리해 주셔야 되고요. 내일은 전체 내용 정리를 통해서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